자,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렇게 표현해 놓고요. 이거 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제 이렇게 해요. 부가가치 부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는 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창고예요. 매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걔는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 부가가치 부분 하치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사업자 등록을 안 시킨다는 거죠. 연락사무소예요. 매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걔는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시키는 거죠. 견본만 진열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판매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판정이 돼요. 그럼 사업장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직영 매장이에요. 예, 거기선 판매 행위가 일어나니까 사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미등록 가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사업장을 우리 세법이 어떻게 보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저렇게 해놓고요. 거래가 행하는 곳이 사업장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에요.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간판 있고 식당이에요. 거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사업장이에요. 그 식당 있는 위치한 곳이. 옷가게예요. 간판 있고 아이파 옷 해가지고. 그럼요. 거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거긴 당연히 그런 데들은 당연히 그 위치한 곳이 사업장이에요. 식당, 마트, 옷가게 뭐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 하나로 다 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부가가치 부분. 그걸 우리가 이제 본래적 사업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설업 같은 경우입니다. 자, 잘 보세요. 건설업은 여기가 아이파 건설 회사예요. 본사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법인 여기 있다고요. 근데 지금 대전에서 공사 현장 하나 있어요. 70억짜리. 그러면 부가가치는 양쪽에서 창출되는 거죠. 계약서 여기서 썼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근데 공사 현장은 어디예요? 대전이죠. 그럼 얘를 어디를 지금 납세지 관할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매한 업종들이 있어요. 아, 화이트 칼라가 있는 본사 건물로 할 거냐, 본사 위치로 할 거냐, 아니면 블루 칼라가 기여하시는 우리 현장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헷갈리지 않게 규정을 줄 테니까 그거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아까 건설업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마무리 짓고 가죠.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사업자 입장에서 편리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사 현장을 사업장으로 이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전공사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해요? 대전 사업자 등록. 대전공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폐업. 이번에 천안 거 사업자 등록. 접어요. 공사 끝나면 접어야죠? 폐업. 마산 거. 에? 여수 거. 못 해먹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하자 이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건 따라가야죠. 예전에 한번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왜 여기에는 옷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얘기가 없냐? 아, 그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옷가게나 뭐 마트 같은 건 다 쪽낸 거고